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후 4시부터 라이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딱 4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테슬라와 팔란티어 관련된 집중 브리핑들을 계속 드리면서, 그리고 과연 목표가를 또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2025년에 주력 섹터는 또 어디를 봐야 될지 집중적으로 좀 살피면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갈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자 제가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하신 분들은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입장하시면은 곧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장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제도권 투자 자문사의 자문역으로 제가 이렇게 SBS 비즈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자문역의 포지션은요, 이제 금융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분들만 이렇게 제도권 자문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식 이제 자문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만렙박 주식, 그리고 백발백중,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머니쇼 이렇게 나오면서 SBS 비즈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렇게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많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 맞춰가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보시면 사실 이제 머니쇼에서, SBS 비즈 머니쇼 생방송에서 원래 이제 3주 전에 오랜만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의 복귀 영상, 그리고 복귀 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갑작스러운 어떤 그 전화 연결상의 이제 부재로 인해서 조금 이제 소통이 부재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복귀 방송이 처음이었어요. SBS 비즈에서는 복귀 방송 처음이었고,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제가 다시 양방향 소통, 이 제도권 자문사에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카카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외부에서 SS비즈 증권 이제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유튜브 상세 페이지에 클릭을 하시면은요, 첫 번째 링크에 보시면 클릭하시는 순간 이제 카카오 커뮤니티 양방향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에 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카톡에서도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브리핑 드리고 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SBS 비즈에서는 오늘 방송이 복귀 방송이 처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제 브리핑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리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좋은 성과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랜만에 복귀 방송 치고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파이팅 넣어 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입장 남겨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2025년에는 어떤 섹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올해 마무리에 또 추가적으로 성과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지 조금 체크해 보면서 이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요, 이제 제가 주력으로 보는 섹터, 그리고 그 다음에 주도주 설명까지 항상 넣어드리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려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서, 이제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테슬라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테슬라는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2주 전에 브리핑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 라이브에서도 게리 블랙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미장에서도
목표가를 좀 낮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를 400불 전후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곳이 많았고, 심지어 이제 게리 블랙은 380불 정도인가? 그 정도를 이제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그게 뭐였냐면, 목표가 상향을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 미국에서 이제 저명한 이제 분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목표가 상향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밸류 측정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버티는 힘을 더 길러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나온 것이 바로 웨드부시 증권에서 515달러 제시했다.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65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50불도 560불 바이 레이팅을 제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 기간 보유 비중이 2017년 57% 이렇게 58%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21년 이렇게 20년도 지나가면서 21년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했잖아요. 2023년에 1월에 상반기에 테슬라는 이제 끝인가?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반기에 걸쳐서 상승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의 기간 투자, 기간 보유 비중을 보시면은요, 2023년 2분기 시점으로부터 2분기 시점을 가장 바닥을 짚고 나서 점진적으로 계속 다시 비중이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줄을 잘 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많은 상승 가도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런 흐름이고, 일단 제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 테슬라 국민연금에 대해서 익스포저 한도에 대한 부분을 늘린다. 통합 익스포저 한도라는 것은요, 특정 자산 또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투자 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은 대형기관 투자자로서도 사실 투자 종목에 대한 심사와 리스크 평가가 매우 엄격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바로 테슬라의 최대 투자 한도 예외를 통해서 테슬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400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00달러, 그리고 최고가 기록이 그 전에 413불 정도 됐었습니다. 이 구간을 익절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마지노선으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순간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주요한 자료를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추가 비중을 담을 수 있는 힘을 길러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진짜 킹 내러티브가 있는 가장 글로벌에서 핵심 종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라이브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상승 요인 한 9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기차 EV 도입률이 매년 20에서 25% 증가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연말에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파월이 산타를 잠깐 죽인 적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내년에 4회 금리 인하 전망을 2회로 줄여버린다. 이러니까 지금 조금 무섭다라면서 매물 추세가 나와버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추가 하락이 또 나와버렸어요. 바이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사실상 각광을 받으면서 추가 슈팅이 강하게 나와서, 저희가 바이넥스 마지막 끝단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트럼프 이후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정체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의 고점은 이 구간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전량 익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크로 측면이랑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주도주에서 마지막 타점까지도 맞출 확률이 그나마 높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 완전 자유주행 FSD 채택률 증가와 라이센싱 계약에 대한 체결 과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
라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확실히 자율주행과 함께 화랑이 붙었죠. 그러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불술라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2025년 말까지 일반화된 비감독형 FSD 시장에서 바로 최초로 출시한다. 그리고 추가 로봇 이슈, 옵티머스 로봇 생산이 2025년부터 생산이 시작하면서 양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26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테슬라 브랜드가 35,000불, 4만 달러 가격대의 픽업 트럭 시장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뭐 판결이 뒤집혔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락 요인이 제시됐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이 사실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퀘스천 마크를 붙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이제 7,500달러의 IRA EV 구매 세액 공제를 폐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K 2차 전지는 좋지는 않았죠.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예외 조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 테슬라가 2025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25,000불, 30,000불 정도의 차량을 도입한다라고 했다가 도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2023년과 비슷한 가격 정책을 고수를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괜찮다. 왜? 로보택시 출시가 2026년으로 연기됐다라고 해서 불안감이 있다? 괜찮다. 왜냐면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모델3보다 부품수가 50%나 적을 것으로 수석 엔지니어링 에릭 바론을 제가 체크해드리면서 향후 로보택시가 무려 2만 달러 수준으로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현재 북미에서 모델3 RW 모델이 42,490불 정도 될 겁니다. 42,000불 정도. 이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면서 치킨 게임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서 킹 내러티브가 남아있으니까 재료를 아껴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전고점, 신고가에서부터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크 포인트를 드릴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파월이 만약에 조금 천천히 금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행동을 이제 제스처 취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증시 충격이 있었는데 잘 됐다. 차라리 킹 내러티브가 있는 종목 다시 내려준다면 비중을 조금 담으신 분들도 확대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이후에 바로 24년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랠리가 찾아와 버렸습니다. 7%인가 8%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애프터마켓까지 하면은 9%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다 보니까 국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이라든지 퓨런티어, 넥스트칩 이런 부분도 있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사실 국장이 이제 자율주행 종목이지만 제가 이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릴 겁니다. 안두릴 미국 AI 국방 컨소시엄에 엮이는 재료가 엄청난 재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특징주 이슈로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7, 8%? 한 4, 5%에서 7, 8% 이 사이의 반등점이었어요. 그 기사 이후에 23%인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러티브를 알고 있으셔야,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트렌드 섹터의 주요 내용들을 알고 있으셔야지 가는 종목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종목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우려했던,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2025년 테슬라의 PE, 주가 수익 비율은 115배 수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높아질 가능성 때문에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종식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체크드린 부분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9일에 가장 유명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1인자 바로 주가가 신고가 근처에 왔잖아요. 이때 400불 좀 안 됐을 겁니다. 그죠? 왔잖아요. 근데 전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렸어요. 다 짚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신고가에서 잠깐 매물 살짝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음봉 형성하더니 바로 꼬리 말아버리지 않냐. 여기는 기회로 봐셔야 된다. 기회. 신고가 근처에서 매물을 이제 출회가 조금 된다는 뜻은 여기까지만 나 바라볼 거야 라고 이제 거기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매도하는 영역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나 안 파는지 더 끌고 가려고 매물이 정말 살짝 나왔어요. 살짝 나오고 추가 슈팅이 연속해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400불 전후로 측정한 부분들, 여기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후행성 목표가를 산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포모 현상들이 나오면 사실상 단기 급등 과정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내용들을 업데이트 드리면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 담으신 분들도 400불, 그때 당시에 12월 9일이었나요? 그쵸? 400불 조금 넘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들 이제 못 잡으신 분들도 확인하셔서 테슬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을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배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과정들을 확인해 보시려면요, 카톡방 입장 더보기 링크 클릭이라고 하셔서 더보기,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예요. 영상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영상 밑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더 요약해서 서머리하는 그런 란이 있잖아요. 그 란에 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링크를 클릭하셔서 외부에서 시청하신 분들도 직접적으로 오셔가지고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보실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짬짬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종목들, 개인적으로 조금 국장에서 특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 관점 잡아야 될지 피드백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사실 매도의 의견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희는 제도권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적합성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격 지향적이냐, 이런 등급별로, 위험성에 대한 등급별로 주식 투자에 적합하신 분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드리면서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매에 대한 관점을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그래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그래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꼭 참고하셔가지고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저희 실시간 카카오톡 양방향 소통 하시는 분들 입장이죠.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V 체크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 체크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목전 축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 체크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카톡방 들어오셨다. 예, 맞습니다. 신나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원님, 새벽 2시라고요? 그러면 미국에 계시는가 봅니다. 예. 가신다고 하셨는데 가셨나 봅니다. 무사히 잘 귀가하셔가지고 추후에 오시면 꼭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잘 갔다 오시고요. 트럼프가 돌아가라고 했나봐요. 트럼프 파월이 산타를 잡았어요. 예, 맞습니다. 잠깐 잡았다가 저희도 그 과정에서 잠깐 진짜 이게 PC 발표가 사실상 그렇게 갑작스럽게 반전 포인트로 나올 수 있을 부분은 아직까지 미지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미장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었고, 국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치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원동력을 갖추기에는 좀 힘든 과정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국장에서는 단기 스윙 포지션으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다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25년 주력 섹터 당연히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주력 섹터, 테슬라에 파생되는 것들, 트럼프에 수혜되는 섹터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드렸던 브리핑 내용들을 모두 다 한 번에 또 브리핑 드리기에는 이게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이 한 1시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자료들만 또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입장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과거의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다 중요한 내용도 짚어드리고 다시 업데이트 드린 내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레드캣이 왜 그 신고가를 또 추가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그 신고가 가능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또 드렸는데 당일 23%가 상승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당연히 이번에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이제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도 잠깐은 언급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사실 우주항공 쪽을 말씀을 더 강조를 드렸고 한 섹터만 해야 되거든요. 거기 머니쇼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카카오톡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로봇에 대한 강점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옵티머스 2가요. 2025년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 엄청난 재료가 2026년까지 또 1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옵티머스 2라는 이 재료 자체가 엄청난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정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바로 로봇만 제가 트럼프, 머스크 수혜주 중에서 로봇만 조금 미비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수 접수한 뉴로메카 협동 로봇, 트럼프도 인정한 K조선이다 하면서 뉴로메카 과거에 제가 작년 8월쯤이었나요? 23년 8월에 리포트, 기업 탐방 리포트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목표가 제가 49,000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눌려있을 때 비중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잡아가세요 하고 나서 49,000원 목표가 터치할 때 한 50% 정도의 수익 성과가 나왔던 과정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봤어요. 뉴로메카의 과거에 내러티브가 뭐가 있었는지 그렇게 다시 체크해보고 뉴로메카가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올 수 있으면서 그때 당일에 또 파동 그 다음에 또 추가 파동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국장이 조금 죽었다가 환율이 어떻게 됐죠?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국장에서 조금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패턴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패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로 작용할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로봇도 이제는 1순위에 넣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기사들만 헤드라인만 체크해봐도요. 얼마만큼 이 섹터가 단기적으로 이슈를 집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을요. 그리고 재료가 겹치는 종목들 이 부분에서 제가 주도주 뽑아내는 과정들까지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재료가 나왔습니까? 오픈 AI가 인간형 로봇 시장이 뛰어드나 자체 개발 검토하면서 또 이런 이슈가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비행택시가 또 날고 공장서 일하는 휴머노이드가 움직이면서 2025년에 실현된 바로 신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2, 3주 전에도 드론 섹터 계속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꺼내 들었는데 추가 파동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목 있을 때 보셔야 되는 관점들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다 체크해 드릴 것이고 중국조차도 1000만원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과정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참고를. 그럼 과연 국장에서도 어떤 주도주가 있을지 같이 더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우주항공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이렇게 온 거거든요. 우주항공 일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이제 시장 트렌드를 지배하는 섹터가 트럼프 정책 수혜주와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는 산업에서 수급이 유입이 강하게 형성이 되었고
머스크 수혜주로는 자율주행 쪽 이슈가 당연히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오늘도 올랐어요. 심지어. 그렇죠? 최근에 올라오는 이 로봇 섹터와 우주항공 섹터도 체크 포인트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 X가 어떻게 됐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총이 3,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월등하게 많아지게 됐다. 그만큼 이제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빠름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 향후에서도 2025년에 들어서는 트럼프 2기에서도 우주 상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고 민간 우주 산업의 빠른 혁신과 그 성장을 추진한다면 이 스타링크에서 비롯된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여기서 바로 예산 할당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 빠른 추진력이 일어난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 중에서도 이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들을 포커스로 맞추시면서 대응 관점을 잡아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주아이비 이미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그 조여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투자증권도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HVM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HVM이 사실 이제 나로호랑 누리호 발사체에 이 첨단 금속을 납품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토대로 발사체 고객사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를 모멘텀을 향상을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해서 고순도 첨단 금속을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제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리드타임이 줄어버리고 30-40%의 낮은 가격으로 그 가격 우위 장점까지 지니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발생할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셔라. 내년에도 이 해외 발사체가 발사 횟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추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장에서 메커니즘을 체크를 같이 해보려면은요, 미장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투이티브 머신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사에서 우주선 지구 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임무 수행에 대해서 선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체크해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이 눌림목이, 그러니까 미장에서 이 눌림목이 중요하거든요. 이 눌림목 이후에 파동이 나왔던 이 자리가 바로 세틀로직이었습니다. 세틀로직. 근데 세틀로직을 같이 브리핑을 어저께 드릴까 아니면 레드캣을 브리핑 드릴까 하다가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레드캣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세틀로직도 18.24% 정도? 예, 18% 정도? 이렇게 종가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러티브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조금 눌리면 급등이 나오고, 눌리면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HVM이 오늘 어저께인가? 시간에 한 2%가 올랐어요. 2%가 올랐는데 대본은 그 전에 작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2%가 올랐는데 국장이 조금 삐리삐리 하니까 국장이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잠깐 또 눌렸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눌렸죠. 보시면 눌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은 국장이 이때 당시만 해도 환율이 거의 뭐 치솟으니까 국장에서 지금 모멘텀은 곧바로 치고 갈 수는 없겠구나, 이 원동력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에서 지금 매크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단기적으로 바라봤던 종목들도 일단은 한 5, 6%, 7, 8%, 작게는 3, 4% 뭐 등등 공략 관점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익절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환율이 떨어졌죠. 갑작스럽게 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관련주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흐름들이 국장에서 이어질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관점을 같이 면밀하게 따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장은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들 잠시만요. 목 좀 한 번만 더 축이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확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만 눌러주십시오. 네, 한 번 더 체크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양미소님, 예, 예전에 어디서 많이 보였다 했는데 맞습니다. 예전에 출연 많이 했었고요. 예, 지금 SBS 출연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2년이 돼가지고 잠깐 한 몇 개월 안 쉬었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밖에 안 쉬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다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V 체크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체크 포인트 한번 더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갈게요. 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우선은 이제 미국 주식에서 이제 환율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1450원 전이었죠. 1400원에서 20원, 1420원, 1430원. 뭐 이때도 그러셨고요. 1410원. 뭐 이럴 때도 그러셨고, 이때도 환율이 부담스러워서 미국 주식을 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때 이제 탄핵 전국 이전에 계엄령 사태도 있었고 조금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관점에서 보시면 미 연준이 금리나 속도 조절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국장에서 원하는 지금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만 바꿔놓으면, 이때만 하더라도요, 달러만 바꿔놓으면 그 순간으로도 그냥 수익인 거예요. 달러로만 포지션만 변환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원화 주문을 말씀을 드렸어요. 원화 주문 그러니까 한 종목을 살 때만 그 물량만 달러로 변환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그 HTS나 MTS 시스템에서 다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시면 사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사서 수익 중이면 그 종목 수익 그리고 환차익, 이 두 가지에 대한 장점을 모두 다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장에 대한 특징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달러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가 방송에 나올 땐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하루만에 이렇게 급등을 할 줄은 몰랐었습니다. 전일 방송 대본을 준비하면서. 일단은 제가 그래서 방송 대본에서 무슨 준비를 했냐면, 이제 정치 불확실성은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4천억 불, 여기를 깨고 내려간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런 이제 최종 마지노선을 지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보시면 1월에서 3월 이 구간에는요, 원달러 상승 압력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입액 증가, 그리고 무역 수지에 대한 악화, 그 다음에 배당금 수요로 인해서 이런 삼박자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 조금 뛰는 시기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요, 국장만 고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미장의 포트폴리오를 동시다발적으로 좀 고르게 구성을 하시면서 매집은 훨씬 더 미장이 쉽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같이 해보시면서 나아가시면 사실상 조금 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장은 제가 메커니즘 관련된 거, 이 미장을 더 많이 공부하면서 브리핑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국장에서 관련 종목이 더 쉽게 보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모두 다 복습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블 체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에너지 쪽에서도 브리핑 많이 드렸죠. 탄소 포집도 그랬지만요, 트럼프 에너지 도미넌스를 설명드리면서 LNG 섹터 정말 딥하게 팠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화이트 바닥서부터 수익 났죠. 그 다음에 S&T 에너지 추가 슈팅이 오버 슈팅이 신고가 나오면서 강하게 나와버렸죠. 한국카본은 기대 수익률이 좀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국장 내러티브 조금, 그러니까 매크로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 모두 다 입절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국장이 살아나면은 다시 이런 관점들, 조조 종목들 꽤 눌려줬다? 그러면 다시 좋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여기서 주도주가 나왔던 종목들은요, 반복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이 환율이 1,500원을 조금 못 미쳤습니다. 1,487원 정도를 돌아간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해서 1,469원 정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지막 시그널로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조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1,450원 전후를 반복하면서 거듭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주식에서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면서 나아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주식은 그 사이에 수익률이 더 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같이 체크해보시자. 그리고 과거에 요런 1,300원대, 1,400원대 요런 때에 달러 포지션으로 변환하셨던 분들은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스윙 포지션으로 크게 몇 달 끌고 가시다가 양자 쪽도 제가 브리핑 드릴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시세가 크게 나왔으면 한번 걷어드리고 다시 포지션 잡아가시고 이러는데 달러는 계속 보유할수록 그냥 지금 너무 좋으니까 굳이 원화로 이렇게 변환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국장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하지 않고 1,500 구간을 도달하지 않는다면 국장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치고 간다, 곧바로 이 윗꼬리 스파이크 패턴이 나왔는데 곧바로 또 치고 간다, 그러면은 국장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패턴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다가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싼 구간이 맞습니다. 국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요한 종목은요, 버틸 힘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현금 보유는 미장에서라도 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국장이 돌아나가면 그때 회복을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국장에 100%가 물려있다, 이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전부터 제가 지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라도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쪽에서에 대한 가장 좋지 않은 종목들의 몇 개는 미장 포지션이라든지 국장의 단타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조금 전환하셨다면은 조금 더 좋으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카카오 커뮤니티에서도 저에 대한 견해는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국방부 입찰 컨소시엄을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스타링크, 우주항공에서도 스타링크도 그렇고요, 이 국방부 입찰 컨소시엄이 AI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주도주로 갈아치우는 그런 과정에서 급등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스페이스X, 오픈 AI도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안두릴, 제가 너무 비상장 기업인데 너무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관련 기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안두릴이요? 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거를 미리 공부하셨다면은 조금 더 이제 기사가 나올 때 조금 빠른 대응들을 할 수 있다. 원래 대부분의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나올 때 최초 기사가 나오면요, 그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수급 파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초 기사가 20% 막 상한가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아이비 같은 거 보시죠. 스페이스X 투자 나중에 소식 이어오니까 막 상한가 막 두세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기사,
최초 기사가 나오고 나서 재료의 강도가 강하면 수급이 이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가 연속돼요. 연속되면은 그때 나중에 이거 처음 보시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게 최초 기사구나. 지금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섹터는 이건데 여기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 이거 최초 기사네. 이렇게 같이 호흡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막 그 타이핑을 매수 포트폴리오에 대한 포지션을 다 적어드려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급박해요. 급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카카오 커뮤니티에서 공유로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이 또 급등해서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 추가로 파동 올라갔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팔란티어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이었어요. 막 12시 막 이럴 때 제가 이제 이거 팔란티어 추가 설명을 꼭 드려야겠다. 왜냐면 신고가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는데 요거 이제 체크 같이 드리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셨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것 같이 그 문구 체크하셨던 분들은 오늘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오늘 같이 보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그래서 미국 방사는 이제 AI가 지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카톡에서 계속 브리핑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드릴이 이 스페이스X, 오픈 AI, 사로닉, 그 다음에 스케일 AI, 이 실리콘베이의 주요 기술에 대한 회사들과 컨소시엄에 대한 결성을 논의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 국방부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8,500억 달러의 그런 규모의 국방 예산에서 기존의 방산 대기업의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은 이렇게 집중된 구조는 타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방산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선도할 것이다. 이 컨소시엄의 목적부터 해서 다 짚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에서도 자정에 추가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이 신고가 영역에 테슬라 이후에 마찬가지였죠. 테슬라도 그랬고요. 역사적인 신고가. 최근에 신고가가 있다가 다시 경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신고가 있다가 다시 경신하려고 할 때 잠깐 매물출이 살짝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요 매물출이 살짝 나올 때 빅테크 기업, 메가트렌드 기업들은 여기서 기회가 있다. 여기서 기회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매물 이후에 추가 파동 공식이 또 한번 팔란티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죠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칠 게 아니죠. 여기입니다. 바로. 그리고 바로 팔런티어가 레드캣 이 레드캣 드론 파트너십과 함께 레드캣 드론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은 사실도 같이 체크해드린 바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올려드린 자료들. 그래서 레드캣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드캣도 여러분들 신고가 여기 보시죠. 신고가를 한번 기록했다가 여기는 파동이 셌습니다. 셌다가 한번 확 눌려버리죠.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들이. 그리고 나서 신고가였어요. 여기도. 그런데 당일에만 22%에서 23%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새벽에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 그 전에 어떻게 됐죠? 오후 8시 35분이었어요. 목요일 저녁 오후에 8시쯤에 브리핑을 계속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늦을 때는 10시, 빠를 때는 6시. 그러니까 저녁에 브리핑을 드립니다. 주요하게 제가 보는 섹터가 있고 또 주도주가 있다면.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면요, 일단은 주요 기사로만 올려드리긴 합니다. 그렇죠? 있으면 계속 브리핑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도 또 체크 드렸다. 새벽 12시,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갔어요. 새벽 1시 좀 전에 레드캣 강력 슈팅이 나올 때 체크 포인트 잡아가셨던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레이더 같이 적어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죠? 국방 컨소시엄 참여, 안드릴 레이더 공급사로 부각됐다. 스마트 레이더. 이제 뭐 규모가 사실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사로서. 근데 이 재료의 강도가 지금 너무 트렌드를 선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급등이 그냥 급격하게 나와버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건조한지 목이 조금 마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같이 더블 체크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양자죠. 양자는 이제 보시면은요, 이게 저희가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서 브리핑 드린 내용들을 좀 캡처를, 과거에 무슨 내용들을 공부했는지를 같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확인. 그러니까 12월 10일에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빌로우, 그러니까 요런 이제 초전도체 형태의 양자 컴퓨팅 이슈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부를 딥하게 하셔야 이게 막 그 무지성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공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아이온큐가 있고요, 초전도체 방식의 IBM과 구글이 있는데요 하면서 쭉쭉 설명드리고, 국장에서 갑자기 구글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막 그때 브리핑 시점 이후에 보시면 130%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초전도체 섹터가 갑자기 나왔네 얘가 아니라 그때 미리 저희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이온 트랩은 전자기장을 활용해서 원자를 가둬서 큐비트를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서, 사실 이제 상용화 부분에서는 이온 트랩이 유리한데, 이제 컴퓨팅 연산 쪽 이런 이제 실생활에서 지금 현재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쪽은 초전도체 방식 지금 구글 쪽이다. 근데 나중에 상용화 보시면은요, 아이온큐가요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월 10일이 여기에요. 보시고 제가 이제 35불 이하로 정말 적립식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조금 두려울 수 있는데, 이게 고민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는요, 지금 이 재료의 강도가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15%인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안하셔서 물어보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셨었어요. 그런데 보시죠, 적립식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마지노선을 생각해서 이 이하로 구간으로 내려갈 때 적립식으로 계속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요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비중 컨트롤을 잘못했다가는 이게 적립식에 대한 포지션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게 대응 관점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마지노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파동, 이 추가 파동만 해도 43%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뭐 39%, 42% 이렇게 인증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상당히 축하드리겠고, 그 이후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 사실상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이 담보가 되지는 않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모멘텀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 어떻게 눌리는지까지는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진입 관점은 솔직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눌리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발굴한 종목이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요, 양자 컴퓨팅에서 새롭게 이제 체크 포인트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 요 종목은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서 저녁에 브리핑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관련 추가 종목들 계속해서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대장주 뭐 리게티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다 이미 날라갔어요. 다 올라갔고, 그나마 다음 이제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런 종목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소싱을 한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려면요, 아시죠? 여기 배너에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브리핑부터 즉각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한 번만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네, 체크 한 번만 더 남겨주세요. 오늘 저녁에 브리핑 드릴 겁니다. 네, 체크 한 번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반 분들은 이거 브리핑 플러스 알파로 해서 최근에 이제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노보디스크에 대한 악재도 있었고, 1112가 반대로 수혜에 있었다가 또 매물 추대가 있었고, 아직까지는 저희 국장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 변동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고, 여기에 따라서 국장이 아니라 미장에서 그 다음에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주요 종목들을 제가 하나 발굴을 했는데 오늘 1차 포지션을 잡을지 아닐지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족반 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가족반 브리핑을 또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공통 브리핑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브리핑 드릴 게 또 한 가지가 가족반 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공통 브리핑은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점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지금 그 달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불안감, 그리고 국장에서 언제 올라오나요? 라는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종식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들이 사실상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야를 좀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요, 확실히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번 중요한 거는 제도권 자문사에서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특히 또 위험성이 1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자문이기 때문에 그 적합성 원칙 1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직접적인 제 매매에 대한 관점 받아보실 수 있는 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견해를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과 모든 과정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또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되게 주요한 그런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내용들 더 추가적으로 조금 리서치하고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브리핑 바로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5시 무렵입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1월부터는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는 그 시간이 수요일 아마 저녁 한 7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아니고 격주 수요일이 될 확률도 높은데 7시에 미장 브리핑 관련된 내용들 만약에 리서치했다 하면 라이브에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또 같이 소개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번 확인해 보시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 저녁 7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 1월 달에는 또 한번 이제 방송에서 제 얼굴을 이제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이 궁금해. 네, SBS 비즈에서 지금 자문역 방송으로 최초 제도권 자문사에서만 하는 자문역 방송으로 이제 브리핑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그 공간에서 이제 최초로 또 미장 브리핑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마 제가 봤을 땐 1월 20일에 촬영이 진행이 되면 1월 20, 그러니까 설날 좀 전에 방영이 되거나, 네, 아니면 설날 이후에 방영이 되거나, 이렇게 그 전후 구간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또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스케줄까지도 그게 맞는지 확인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또 방송에서 브리핑 드리는 내용까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항상 그 방송에서는 아시죠? 그 옛날에는 레벨업주, 그러니까 히든주 같이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는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궁금할 때 이거는 마스터픽, 네, 마스터픽으로 마지막 히든주까지도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는 시간까지 있으니까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